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요. 영화 관람도 예외는 아니죠. 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저의 감상평을 가벼운 마음으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국정원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국외를 떠도는 신세가 된 청부 살인업자 인남, 야쿠자 사례를 끝으로 은퇴하고 파나마에 가서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옛 연인이었던 영주의 부고를 듣습니다. 영주의 딸 유미는 납치 상태라는 것, 유미는 자신의 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남은 유민을 찾아 파나마 대신 방콕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남이 죽인 야쿠자에게는 사이코패스 동생이 있었는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올 기세로 인남을 추격합니다. 인남은 과연 딸 유민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레이는 인남을 찾아서 죽이게 될지, 쫓고 쫓기는 액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작품에서 좋았던 점을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목을 꼽을 건데요. 이 악에서 구하소서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런 구절인데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지만 죄는 사해지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지만 인남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되었죠. 그리고 존재도 몰랐던 딸을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있을지, 영화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과 가장 먼 곳에 있을 것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주기도문으로 전달한다는 아이러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정한 제목은 모래의 요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었으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았던 점 두 번째는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관객이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건 긴박한 사건이지 구구절절한 사연은 아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행동 그 자체를 보여주는 구성이라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배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의 순위를 매기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의 여지 없이 박정민 배우를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황정민 배우, 이정재 배우는 항상 잘하죠. 다만 두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연기를 했어요. 황정민이 할 것 같은 연기, 이정재가 할 것 같은 그런 연기 있잖아요. 반면 박정민 배우는 연기 변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의아했는데요. 시놉시스만으로는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유이 캐릭터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에서 인남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심지어 스틸컷조차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박정민 배우가 보여준 연기의 섬세함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정민 배우의 태국어 하는 씬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통 배우들이 외국어 연기를 하면 당연히 대사는 외워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언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박정민 배우는 진짜로 태국어를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반면 아쉬웠던 점들도 있는데요. 저는 액션씬이 좋으면서도 좀 불편했어요. 저는 액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보는 편이에요. 한때 왕가위 감독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홍콩 느와르 영화들을 특히 많이 봤어요. 피가 튀고 뭐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것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저한테 잔인하고 과했어요. 액션 자체는 이런 표현이 약간 웃기긴 하지만 너무 예쁘게 잘 빠져서 더 아쉬움이 컸어요. 홍경표 촬영 감독은 기가 막힌 미장센을 뽑아내는 걸로 이미 유명한 분이죠. 이번 작품에서는 스톱모션 촬영 기법을 도입해서 기가 막힌 액션씬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도 나도 단검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푹푹 찔러대는데 그
그 사운드도 너무 소름 끼치고 그 개판인 장면이 좀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 씬들이 사람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육점, 도살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발라버린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관람 등급을 19세에서 15세로 내리려고 잔인한 장면을 덜어낸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드코어한 걸 싫어해서 피 튀기는 장면을 최소화하고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 연출을 했다는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감독님 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건 레이 캐릭터인데요. 이정재 배우가 물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굉장히 잘 살려놓긴 했지만 캐릭터 자체로는 좀 매력이 떨어졌어요. 설정 자체는 클래식하고 좋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악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덜어내고 장면을 보여줘서 좋았는데 이 레이 캐릭터는 얘가 어떤 애다라는 걸 지나치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에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 느낌에는 동어 반복 같은 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캐릭터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저는 2007년 영화 검은 집에서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이후 수많은 작품들,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이 캐릭터는 오히려 몇 씬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함께 본 남편은 부성애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약간 띠용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신나게 액션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감정씬들이 등장하면서 흐름을 끊어먹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그나마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자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그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충 돈, 명예, 사랑 뭐 이런 것들인데 인남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명예는 회복 불가능이고 돈은 벌만큼 벌었죠. 결국 남은 건 사랑인데 연인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아이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 같아도 목숨 걸고 뛰어들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 역시 최대한 신파를 자제하고 담백하게 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본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가벼운 리뷰 영상도 찍어볼게요. 제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